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적의 비타민 D입니다. 저자는 전의혁 님이시고요.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경제학과 국제물류학을 전공하고 20여 년간 국내 IT 기업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인데요. 미국 이민 생활 중에 비타민 D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귀국해서 현재는 비타민 D 전문가이면서 비타민 D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홀리트리 대표로 9988234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것의 그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9988234의 꿈을 이루어줄 건강 제품과 원료 등을 개발 및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댄 스토리 2019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보면은 미국 의학 전문 미디어인 매드스케이프가 약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건강보조제는 바로 비타민 D로 나타났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얼마나 대단한 보조제이길래 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이 가장 탁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과 기대를 가지고 저는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책의 내용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비타민 C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효능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고 햇볕 몇 분 정도 쬐면 해결되는 영양소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냥 가볍게 취급할 영양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이자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치료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주제는 비타민 D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기서는 비타민 D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의 주제는 비타민 D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들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의 주제는 비타민 D 건강 솔루션입니다. 여기서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비타민의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햇빛과 음식으로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데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비타민 D는 구루병과 같이 뼈와 연관된 질환 외에도 100여 가지 질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의 90%는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비타민 D 부족 및 결핍 시 대표적 증상 7가지. 하나, 피부 트러블. 피부가 거뭇하고 까칠하며 탄력이 없고 기미가 생기며 혈색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부는 몸 속과는 전혀 달라서 태양빛을 받아야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D는 즉시 피부에서 활성형으로 변하여 피부세포를 활성화해준다. 또한 태양빛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즉시 테키스테롤 및 루미스테롤 등 비타민 D 유도체로 변하여 피부를 노화시키는 자외선의 작용을 억제해준다. 따라서 피부를 보호하겠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비타민 D를 차단하다 보면 외려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2. 우울 증상. 이유 없이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다는 사람이 매우 많다. 감정을 지배하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은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 다행히도 비타민 D가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예방, 치료한다는 것은 많은 임상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3. 비만. 영양과잉인 현대사회에서 비만자는 날로 늘어만 간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동 역시 마찬가지다.
놀랍게도 비만자들 모두 비타민 D가 결핍되었거나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병에 걸리기 쉽다. 비만자가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식욕이 감소하여 체중을 줄일 수 있음이 이미 밝혀졌다. 넷, 피로. 만성 피로는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질환이다. 피로라고는 모를 것 같은 운동선수들 역시 피로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놀랍게도 이들 대부분은 비타민 D 결핍이다. 다섯, 허리 통증과 보행장애. 허리를 다친 일이 없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심해 심지어 걷기도 힘들다는 이들은 대부분 뼈가 말랑말랑하게 된 골연화증 환자들이다. 그리고 골연화증은 비타민 D 결핍 때문에 생긴다. 여섯, 감기 및 호흡기 질환.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 등 잔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은 면역 기능이 약하다. 이들은 대부분 비타민 D 결핍이다. 비타민 D는 감기 바이러스든 독감 바이러스든 메르스 바이러스든 간염 바이러스든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기만 하면 제거하며 각종 세균 감염도 예방한다. 7.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건선, 만성 바이러스 간염, 지방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안구 건조증,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간암,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등 치매증, 파킨슨병, 우울증 등의 만성 질환자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되었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적당한 비타민 D 복용량. 비타민 D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교수인 로버트 히니는 대부분의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으려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적어도 40에서 60 나노그램 per ml에 도달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비타민 D 5000 IU를 3에서 4개월 복용하면 도달하는 수치다. 비타민 D의 탁월한 효능 12가지. 하나, 수면장애. 비타민 D는 숙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한다. 그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며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18년 미국 영양학회지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20 나노그램 per ml 이하인 자들의 60%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하였는데, 이 결과를 대한민국 수면장애 현상에 대비해보면 매우 충격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비타민 D 수치는 16 나노그램 per ml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수면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매일 비타민 D 4000 IU 이상을 3개월 이상 복용하여 비타민 D 수치를 40에서 60 나노그램 per ml로 유지하면 된다. 둘, 만성 피로.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세가 만성 피로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 보면 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일에 대한 의욕과 효율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만성 피로에 비타민 D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최근에는 단 한 번의 비타민 D 복용만으로도 만성 피로 회복에 효과가 크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스위스 취리히대 의대 연구팀은 20에서 50세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 나노그램 per ml 이하인 자로 만성 피로증이 확인되고 피로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타민 D 10만 단위를 단 한 번 경구 투약한 결과 4주 후 피로도를 비교했을 때 만성 피로증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미국 메디신 저널에 발표했다. 셋, 간 질환. 알코올성 간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 요인은 알코올이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는 비만, 인슐린 내성,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상의 5가지 대사증후군은 모두 비타민 D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들이다. 비타민 D 부족은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 인자인 것이다. 반대로 비타민 D는 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13년 미국 워싱턴 의학센터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비만과 인슐린 내성을 억제하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 미국 듀크대 의대 임상과 2014년 일본 히로시마 의대 임상에 따르면 비타민 D는 C형 간염 치료의 표준요법의 효율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소크백신 생명공학 연구소 과학자들 역시 비타민 D가 간의 섬유화를 억제하여 간 경화를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타민 D는 간 재생을 촉진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2007년과 2011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에 의해 비타민 D가 만들어내는 특수한 단백질이 간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간 재생력이 왕성한 사람은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넷. 심장질환. 미국 웨인주립대 의대 심장학과의 2014년 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30나노그램 미만인 사람의 11%가 심전도 이상자였다. 그리고 20나노그램 이하인 사람의 13%가 중대한 심전도 이상자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비타민 D 결핍자는 중대한 심전도 이상 상태를 지닐 위험이 136% 높았다. 2016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비타민 D를 하루 4,000IU씩 1년간 복용하면 심장의 박출력이 34%나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비타민 D 혈중 농도 수치를 적어도 40에서 60나노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안구 건조증과 항반 변성. 2016년 터키 의대 종합병원 연구팀은 비타민 D 결핍 상태가 안구 건조증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동시에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평균 50나노그램으로 유지하면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6년 한림대 및 서울대 연구진은 비타민 D 결핍자들에게 20만 IU의 비타민 D 근육 주사를 놓은 후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는 모든 검사에서 그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안구 건조증보다 더 큰 시력 장애를 야기하는 것이 황반 변성이다.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시력 장애가 생기는 황반 변성 환자는 최근 5년간 2013년에서 2017년 62% 이상 증가하였다. 황반 변성은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 예방이 필요한 질환이다. 미국 뉴욕 주립대 등 9개 기관의 합동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 결핍자들에게서 황반 변성 질환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2012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안과 연구팀은 비타민 D가 노인들의 시력 약화와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비타민 D를 1일 4,000IU 이상 충분히 섭취해 40에서 60나노그램 수치를 유지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안구 건조증 및 노인성 실명질환 1위인 황반 변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6. 갑상샘 질환. 호르몬 문제에 있어 비타민 D의 역할이 크다. 비타민 D는 우리의 면역체계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차단하여 자가 항체 수치를 내려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비타민 D가 이처럼 자가 항체의 증가로 발생하는 류머티즘성 관절염, 아토피, 천식 등의 질병에 있어 자가 항체 억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의 임상으로 입증된 바 있다. 2014년 울산대 의대 연구팀은 갑상샘 학술지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과잉인 사람은 비타민 D가 결핍된 경우가 많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으면 갑상샘을 파괴하는 자가 항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타민 D가 결핍될수록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너무 적게 분비되는 경우가 많다. 갑상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비타민 D의 적절한 수치는 40에서 60나노그램으로 매일 4,000IU 이상 충분히 섭취하면 된다. 7. 고혈압. 2014년 영국 옥스퍼드대 의대, 임페리얼 칼리지 의대, 그리고 미국 국립의료연구원의 합동 연구 결과 비타민 D 부족이 고혈압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되었다. 무려
14만 6,500명을 대상으로 한 멘델의 무작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고혈압이 발생하므로 비타민 D를 복용하여 혈중 농도를 올리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분석 결과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10% 증가시킬 때마다 고혈압 발생 위험률을 8%씩 감소시킬 수 있었다. 비타민 D의 혈압 조절은 정상인에 대한 생리적 혈압 조절 작용이므로 본태 고혈압 환자의 병태적 고혈압을 정상 수준으로까지 내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비타민 D는 항암제로 치료하는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극히 도움을 주는 항암 작용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항암제가 지니지 못한 수많은 치유적 생리작용 기전을 지니고 있다. 8. 당뇨. 2013년 서울대 의대와 미국 하버드대 의대 합동 연구팀은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당뇨병 유발 위험 인자가 전혀 없더라도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으면 제2형 당뇨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었거나 부족하면 성인형 당뇨병이 발병하기도 하고 당뇨병 환자의 병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2013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의대 연구팀이 21만 10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로 밝혀진 바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비교 임상 17편의 결과는 비타민 D 결핍이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내성을 유발하고 당뇨병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 임상 결과에 따르면 주로 비만형과 과체중형이 비타민 D 부족에 의해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 체중인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서울대 의대,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샌디에이고 의대 연구팀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50나노그램 이상인 자들은 30나노그램 이하인 자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8% 줄어들었다.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당뇨병 약의 약효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매일 4,000IU 이상 복용하여 혈중 농도 40에서 60나노그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9. 전립샘암. 비타민 D가 전립샘암을 예방하여 탁월한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발표되어 왔다. 200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비타민 D를 4,000IU 복용한 전립샘암 환자의 60% 이상에서 암의 성장이 억제되었거나 완치되었음이 임상을 통해 밝혀졌다. 소수이지만 암이 사라진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2016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전립샘암 환자 중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 22.7나노그램은 정상인 사람들 30나노그램에 비해 암세포의 전이성과 종양의 악성도가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전립샘의 염증을 촉진하고 전립샘 비대증을 악화시켜 배뇨 증상이 나빠질 수 있고 정액의 양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자의 운동성 저하의 원인이 되어 불임을 초래하기도 한다. 10. 유방암. 2014년 미국 샌디에이고 의대와 미국 해군보건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방암으로 진단된 경우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며 반대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을수록 암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샌디에이고 의대 외 여러 암 전문기관이 합동 연구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60나노그램 이상인 사람은 20나노그램 이하인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2% 줄어든다고 한다. 유방암은 갑상샘암에 이어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험한 질병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비타민 D가 결핍될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높다. 그러니 유방암이 우려된다면 비타민 D 혈중 농도 관리가 필수이다. 11. 감기 및 독감. 비타민 D가 독감이나 일반 감기를 예방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임상을 통해 입증되어 온 사실이다. 2010년 미국 예일대 의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 혈중 농도 38나노그램 이상인 군은 1년 내내 감기와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팀은 호흡기 감염에 자주 걸리는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비타민 D를 매일 4,000IU씩 복용하게 한 결과 호흡기 감염증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그와 함께 항생제 사용 일수도 64%나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독감 백신을 맞아도 40% 이상은 독감에 걸릴 수 있다.
독감 백신은 4 백신이므로 효과가 60% 이하이며 매년 효과가 감소한다. 또한 면역 기능이 약하다면 독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메르스, 에볼라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강한 면역력으로 감기 및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비타민 D를 4000 IU 이상 복용하여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적어도 40에서 60 나노그램 이상은 유지하여야 한다. 12. 수명. 2014년 미국 샌디에고 의대와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이 미국 보건예방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떤 원인에서든지 남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1966년에서 2013년 14개국에서 일찍 사망한 환자 57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조기 사망 연령을 55에서 64세로 정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 건강인의 충분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30 나노그램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기 사망자의 50%가 비타민 D 혈중 농도 30 나노그램에서 사망했으며 나머지 50%의 조기 사망자는 혈중 농도가 30 나노그램 미만인 경우였다. 즉 비타민 D 혈중 농도 30 나노그램 이하인 사람은 30 나노그램 초과인 사람보다 일찍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상인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 나노그램으로는 부족하며 40에서 60 나노그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D의 일일 복용량도 4000에서 5000 IU 정도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 수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아왔듯 매일 4000 IU 이상 복용을 통하여 혈중 농도 40에서 60 나노그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비타민 D 복용량과 도달 수치가 모두 다르므로 1년에 한두 번은 꼭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통하여 복용량을 조절하며 관리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